그 지난 시간을 통해서요. 그 전세 사기 대책 발표됐던 내용 좀 정리해 드렸죠. 어떤 타인의 부동산을 내가 거액을 맡기고 임차한다. 이거 되게 중요하고 신중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알아야 될 사항이 많아요. 우리가 5만 원짜리 옷 살 때, 그리고 뭐 100만 원짜리 전자제품 살 때, 또 수천만 원 달하는 자동차 살 때 어때요, 여러분? 굉장히 신중하게 또 공부 많이 하십니다. 특히 남성분들 자동차나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요, 모델에 따라서 기능이 천차만별이죠? 나에게 정말 필요한 제품 고르기 위해서 공부하잖아요. 나에게 뭐 이러이러한 기능, 속도, 뭐 화질, 뭐 자동차로 치면은 뭐 무슨 기능 이런 거 공부하고 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수천만 원 또는 수억 원에 달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공부도 안 한다?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사실 지금 발생하고 있는 깡통 전세, 전세 사기 이런 것들이 이런 사회적 어떤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서 부동산 가격과 전세 가격이 내려가면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로 시발은 됐지만 사실은 임대차 계약을 맺는 임차인들이 공부를 좀 안 했던 부분도 되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계약을 맺는다는 거 허투루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분들을 전적으로 의지하셔도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분들 물론 열심히 일해 주시고 계약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는 분들이지만 이분들도 경험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바쁘다 보면 놓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공제보험에 가입돼 있으니까 내가 계약 체결해서 손해나면 공제보험 받으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공제보험이라는 거 받는 거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공제보험은요, 중개사가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협회에 가입된 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공인중개사 협회에다가 보상 청구하면 돈을 바로 지급해 줘요? 그거 아닙니다. 공인중개사 협회 상대로 공제금 청구 소송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공제금 청구 소송 법원에다 하시면 법원의 판사가 판단을 하겠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교통사고처럼 과실 비율을 따집니다. 몇 대 몇처럼 공인중개사의 과실, 그리고 거래 당사자였던 임차인의 과실, 실무에서는요, 보통 7대 3 정도가 나옵니다. 누가 70%일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70%? 아니고요. 임차인의 과실 70% 나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꼭 알아야 될 사항을 공인중개사가 고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거래의 과실 책임은 임차인에게 70%가 있다는 것은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해주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 거래의 모든 책임은 주된 책임은 거래 당사자에게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거래할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사실은 이거 단기간에 이거를 판단하기 어려워요. 사전에 이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사회 초년생 때부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성인이 되어가면서 이런 교육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지금 같은 전세 사기, 깡통 전세 이런 피해 많이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되게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우리나라 교육이 아무래도 입시 위주의 교육이다 보니까 뭐 이거 어디서 교육받을 데가 없어요. 그러면 늦어도 대학교 과정에서 대학을 안 가는 분들이 있으면 또 사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겠지만 어쨌든 대학교 간 이런 20대 청년들을 위해서라도 대학교에서라도 이런 과정을 의무적으로 들을 수 있게끔 교육 시스템이 갖춰줘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대책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이런 대책들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전에 경공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제가 아무래도 경공매 관련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 경공매에 대한 중요성을 되게 알게 되는데 물론 저는 투자자들을 위한 교육도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런 교육이 임대차 계약을 맺으려는 임차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 되거든요. 지난 영상을 통해서 다가구나 고시원에 임차하는 분들은 나보다 먼저 임차한 이 임차인의 정보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리고 국세와 지방세 체납 정보 확인을 하고 이런 체납이 있을 때는 계약을 안 하는 것이 좋을 거고요.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때는 분석을 하고 계약을 하는 건데 자 이거 외에 경공매로 진행됐을 때 내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받게 되는 다른 채권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자, 과연 어떤 채권들인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보시기 전에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영상 조회수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셔야 제가 이런 영상 또
공익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용이. 제가 이걸 뭐 영리로 지금 이거 영상 찍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요, 호응해 주시면 제가 이런 영상들 교육적인 콘텐츠들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영상 링크 많이 소개해 주세요. 자녀분들에게 보라고. 자, 그러면 내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공매 절차에서 누가 배당을 받아가느냐? 바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채권의 우선 변제입니다.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자, 보겠습니다. 제38조 임금 채권의 우선 변제라고 해서 보시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 재산에 대하여 질권, 저당권 또는 동산 채권 등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이런 담보권이 먼저 배당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예, 이런 임금 채권의 경우. 다만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담보권, 거저당 또는 임차인보다 요건 먼저 변제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이게 최우선 임금 채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사업하시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월급을 못 줬거나 재해보상금 지급이 안 됐다? 그러면 요 부분은 임차인들보다 항상 우선해서 변제가 되는 건데 사실상 요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요 임금 채권은 선후가 없어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 맺을 때는 임금 체불금이 없었어요. 근데 임차 중에 이 임대인이 사업하시다가 경제적으로 사업이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임금 체불금이 생깁니다. 그리고 경매가 들어와요. 이건 예측하기 힘들죠.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대신 요거를 이런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보통 최우선 변제의 경우에는 경공매 됐을 때 매각대금의 2분의 1 한도 내에서 배당을 해준다는 이 제한을 걸고 있거든요. 근데 이 최우선 임금 채권에 대해서는 매각대금에 배당받아갈 제한이 없어요. 이것도 좀 제한을 걸어놔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사업을 작게 하신 모르겠는데 임대인이 사업을 크게 하신 분들은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이라 하더라도 직원이 50명, 100명이면 어떻게 해요? 3개월분의 임금도 꽤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최우선 임금 채권 이걸 배당 한도를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최우선 변제 임차 보증금처럼 매각대금의 2분의 1 뭐 또는 3분의 1처럼 매각대금의 제한을 좀 둬야 하지 않나. 요것도 요번에 개정을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요 일단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예측할 수 없는 부분. 이거는 정말 피치 못하는 사항입니다. 네. 근데 실무상 이런 일이 뭐 많은 경우는 아닌데 법인 소유 부동산은 이럴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법인 소유 부동산은 임차인으로서 좀 피하는 것이 좋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경공매 절차에서 먼저 배당받아가는 채권이 좀 있거든요. 어떤 것들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이라고 있죠.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보험료 등의 징수 돼 있습니다. 보험료 등은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이게 공과금 채권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네, 집주인이 건강보험료를 안 냈다? 그러면 국세나 지방세 외에는 그 다음으로 이 건강보험료가 먼저 배당을 받아간다 이겁니다. 다만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요 납부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요 건강보험료는 언제까지 납부해라 하고 정해주는 납부기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납부기한 전에 설정된 전세권, 저당권, 담보권에 설정 등록한 사실이 증명된 재산 매각할 때는 매각대금 중에서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 전세권, 물권, 저당권 또는 이런 법률에 따라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납부기한 전 설정된 저당권. 예. 그런데 저당권보다 또는 임차인의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보다 납부기한이 더 빠르다. 예, 공과금의 납부기한. 그러면 요 건강보험료가 먼저 배당을 받아간다 이 얘기예요. 예, 그래서 공과금에 있어서는 요 납부기한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납부기한이 빠르면 먼저 배당받아가고요. 납부기한이 늦으면 요게 먼저 배당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집주인이 건강보험료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건강보험료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경공매 절차에서 계약 체결 전문에 납부기한이 경과했는데도 납부하지 아니한 건강보험료가 먼저 배당을 받아가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연금보험료나 그 밖의 입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는 순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같은 순위로 한다. 예. 그래서 국민연금의 납부 기한이 저당권이나 임차권보다 빠르면 국민연금이 먼저 배당을 받아간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국민연금 납부 기한이 경과됐는데 체납한 연금을 확인을 해줘야 돼요. 자, 그게 끝이 아닙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30조 보시면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은 국세,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징수합니다. 우선. 그런데 여기도 그 건강보험료와 마찬가지로 납부기한 전에 설정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요. 아니하다. 따라서 임대인이 사업을 하시는데 고용보험 산업재해 보상보험료를 미납한 금액이 있다. 그리고 납부기한이 임차권보다 빠르다. 그러면 경공매 절차에서 우선 징수해 간다는 얘기예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내가 임차하고 전세로 살고 있던 집이 경매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팩트는 뭐냐? 나보다 먼저 받아가는 권리자는 누가 있냐? 이거를 미리 알아내야 돼요. 그래야 내 보증금 지킵니다. 그런데 이게 간단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 만사에서 제일 민감하면서 예민한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각 권리자들 간에 서로 돈 먼저 받아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정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법을 통해서 정리를 해준 거예요. 임차인이 먼저 받아갈 거냐, 국세가 먼저 받아갈 거냐, 지방세가 먼저 받아갈 거냐, 건강보험료 먼저 받아갈 거냐, 이걸 정리를 해놨어요. 자,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가장 먼저 주택, 상가 최우선 변제 임차인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우선 임금채권, 3개월분 임금채권, 재보상금, 그리고 3년간의 퇴직금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가장 최우선이에요. 이것들이 먼저 빠져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집 계약할 때 그걸 확인해야 돼요. 나보다 먼저 받아가게 되는 최우선 변제 임차인들 몇 명 있나. 그리고 집주인 임금 채권을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이건 패스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예상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조세 채권인데 이게 당해세라는 게 있어요. 당해세. 국세와 지방세,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같은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국세 납세 증명서, 지방세 납세 증명서 확인하면 되잖아요. 있으면 계약 체결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법정기일 빠른 조세 채권이 또 먼저 배당을 받아가게 되는데 이것도 어쨌든 납세 증명서상에 체납 사실이 있으면 계약을 안 하면 되는 거죠. 그거 변제하고 계약하기로 하던가.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번에 개정된 전세 사기 특별법에서 이 제외된 바로 뭐가 문제가 되냐면 건강보험료 그리고 국민연금 보험료 그리고 산업재해 고용보험 이 보험료 징수도 역시 납부 기한이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보다 빠르면 먼저 배당을 받아가는데 이거에 관련된 개정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좀 아쉬워요. 제가 바라는 건 이겁니다. 어차피 이번에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임차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어플을 개발하는데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앞으로 어떻게 지금 개발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동의를 물론 임대인이 이걸 다 갖고 오는 것도 중요한데 임대인이 이거를 막 일일이 발급받아오는 거 되게 귀찮아요. 막 짜증내면은 중개사들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시스템을 좀 편리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플을 잘 만드시는데 임대인에게 동의하는 인증 링크를 보내줘요. 카톡으로. 임대차 체결에 관한 어떤 이제 일이 발생했을 때 그러면 뭐 중개업소 측에서 이거를 이제 대신 신청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정부에서 임대인에게 카카오톡으로 링크를 보냅니다. 클릭하게 되면 어플에 접속하게 되고요. 자신의 실명 인증을 하는 겁니다. 나는 어떤 소유하고 있는 내 뭐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 이름, 뭐 주민번호, 뭐 주소 이런 걸 입력하게 되면 실명 인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임대인이 동의를 하게 되면 그 사실이 임차인에게 통보되고 임차인 역시 카카오 통해서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임대인의 그런 정보들 있잖아요. 선순위 임차 정보. 이것도 주민센터 행정 전산 시스템으로 연동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주민센터 가서 발급받지 않고 이거 귀찮잖아요. 주민센터 가서 발급받아야 되는데 이거 어플을 통해서 임차인이 선순위 임차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가 이게 전산으로 열람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좀 열람할 수 있게 전산 갖춰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전산을 통해서 전입세대 확인서 그리고 확정일자 부여 현황
이거를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통해서 인증을 통해서 어플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국세, 납세, 체납 사실 이것도 어플을 통해서 임차인이 확인하게 해주고 여기에 더해서 임대인의 건강보험료, 그 체납 사실, 또 국민연금 보험료, 산업재해 고용보험 체납 사실 이거를 하나의 어플로 임차인이 다 확인할 수 있게 해주면 정말 편리하거든요. 그럼 임대인도 귀찮게 자기가 가서 일일이 막 이거 발급이고 사이트 다 여기 일일이 들어가야 돼요. 주민센터 가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 확인서, 홈택스 가서 국세 납세 증명서, 정부24 가서 지방세 납세 증명서. 이건 뭐 전세 하나 놓으려고 뭐 몇 개를 발급받아야 돼요, 임대인이. 불편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를 어플 개발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에 미흡한 부분, 4대 보험료, 이거 공과금, 체납 사실도 개정을 해서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이게 어차피 경공매절차에서 먼저 배분받아갔잖아요. 사업 크게 하시는 분들은요, 이거 체납액이 상당해요. 그러면은 임차인보다 먼저 배당받아가게 돼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 개선 사항들 좀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님, 제 영상을 보실 일은 없으시겠지만 주변에 네, 관계되신 분들 제 영상을 보신다면 이런 제안을 해서 지금이라도 이왕 하는 김에 돈을 들여서 하시는 거잖아요. 좀 더 편리한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듭니다. 어쨌든 임차인들에게 있어서요. 전 재산과 다름없는 이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방법 결코 쉽지 않습니다. 노력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사실은 경공매 전문가를 통해서 배워야 이거 좋아요. 이게. 물론 변호사분들, 공인중개사분들도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알겠지만 정말 디테일한 세부적인 정보는 경공매 전문가에게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이버 카페 박철호 경매 아카데미 오시면 경매 관련 다양한 질문들 주실 수 있고요. 또 온라인 경공매 플랫폼 옥석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많이 오셔서 다양한 정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